자, 이동하면서 듣는 법학, 변호사 시험 수험생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법 총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행위 파트, 그중에서도 핵심 조문들을 제대로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법률행위를 그냥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카드죠. 제103조와 104조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이 애매할 때 해석의 기준이 되는 105조와 106조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바로 제103조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이나 가치관에 어긋나는 계약은 아예 처음부터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민법의 대원칙 같은 조항이죠. 네, 조문은 이렇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아주 선언적이고 강력하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 딱 짚어드릴게요. 당연히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가 중요하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법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붙은 조건, 심지어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까지도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동기 부분 시험에서 놓치기 정말 쉽습니다. 자, 이 판례가 바로 103조의 핵심을 꿰뚫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뭐냐?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좀 협박을 당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과정의 문제랑 내용의 문제를 딱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뻔하죠. 협박으로 맺은 계약은 언제나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이런 식으로 낚시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 낚이면 안 돼요. 성립 과정의 강박은 110조 사기 강박에 따른 취소 사유지 103조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무효와 취소 완전 다른 얘기죠. 사례로 한번 볼까요? A가 B를 협박해서 증여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 계약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냐? 아니라는 거죠. 판례에 따르면 이건 계약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계약을 맺는 과정의 문제니까 103조를 들이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에는 이 문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아주 깔끔하죠? 사안의 경우 이는 법률행위 성립 과정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제103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이 한 문장으로 끝내는 거예요. 자,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동으로 따라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제746조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쁜 짓 하려고 준 돈이나 물건은 원칙적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타자입니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건 소위 폭리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에요. 한쪽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거죠. 조문을 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4조가 성립하려면요, 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준 것과 받은 것 사이에 누가 봐도 심각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객관적 요건. 둘째, 피해자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관적 요건.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 상대방이 이걸 알면서 이용하려는 나쁜 마음, 즉 폭리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네, 판례가 아주 못을 받고 있죠. 피해자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었어도 상대방에게 이 사람 힘든 거 이용해서 한몫 챙겨야겠다 하는 악의가 없었다면 104조는 성립 안 하는 겁니다. 이 폭리자의 악의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객관식 단골 함정이죠. 진짜 별표 5개짜리입니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했다면 판단 기준이 나뉘어요. 잘 들어보시요. 궁박, 즉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경솔이나 무경험은 실제 계약을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궁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이거 헷갈리면 그냥 한 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04조가 적용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먼저 증여. 이건 공짜로 주는 거니까 애초에 불균형을 따질 수가 없죠. 그리고 경매. 이건 법원이 주관해서 공정하게 진행되는 거니까 104조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증여란 경매 꼭 기억하세요.
서술형 답안을 쓸 때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제104조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 그리고 주관적 요건, 특히 그 안에 있는 폭리자의 악의까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103조랑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104조,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 피해자는 자기가 준 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불법의 원인이 오로지 폭리자한테만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반대로 폭리자는 당연히 돌려달라고 못하고요. 자, 지금까지는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아주 강력한 경우들을 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그 뜻이 좀 애매할 게 뭘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그 순서를 정해주는 조항들을 보겠습니다. 이 두 조문을 합치면 해석의 우선순위가 딱 나옵니다. 1순위는 뭐다? 법보다 앞서는 당사자들의 진짜 의사. 이게 최우선입니다. 근데 그 의사가 뭔지 애매하다? 그럼 2순위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사실인 관습이에요. 이 관습이 법에 있는 보충적인 규정, 즉 임의 규정보다도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암기 팁은 아주 간단해요. 의사,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 이 순서입니다. 의사가 짱이고 그 다음이 관습, 마지막이 법 조문이라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그냥 때려 박아야 할 핵심들만 모아서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빠르게 갑니다. 첫째, 성립 과정의 강박은 103조 문제가 아니다. 둘째, 104조가 되려면 폭리자의 악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셋째, 104조는 증여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배운 이 강력한 절대적 무효 조문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어려운 문제랑 딱 붙어서 나올까요? 보통은 부동산 이중매매 같은 아주 중요한 사례 문제 해결 실마리가 바로 이 103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민법 제103조부터 106조까지 탈탈 털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만 확실히 잡아도 민법 총칙에 정말 큰 기둥 하나를 세우신 겁니다.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